신생증권사, 카카오페이 증권 그리고 토스증권의 성장세가 매섭습니다. 가입자 수가 최근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증권은 MTS를, 토스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각각 예고하면서 기존 증권사들을 강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기존 증권사들이 200만 계좌를 끌어모으는 데 걸렸던 시간은 평균 5년 이상. 하지만 카카오페이 증권과 토스증권은 이를 각각 6달, 2달 만에 달성했습니다. 이달 기준 카카오페이 증권은 500만 명, 토스증권은 35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토스라는 완전 금융에 포커스된 플랫폼 위에 있고, 그래서 저희의 토스의 1000만 고객 중에 저희의 서비스를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초기 350만 고객을 확보를 할 수 있었어요. 증권사 MTS 실적을 가르는 월 실질 이용자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증권은 160만 명 이상, 토스증권은 8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월 실질 이용자로 집계됐습니다. 키움증권 300만 명, NH투자증권 210만 명에는 못 미치지만 삼성증권 180만 명, KB증권 107만 명 등 상위권 증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펀드 등 간접 투자 서비스만 제공했던 카카오페이 증권은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하반기 주식 매매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MTS가 나오면 주식 계좌를 또 따로 터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카카오페이 증권의 계좌를 만드신 500만 명,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주식 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3,6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활용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 만큼 빠른 저변 확대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 거래만 제공했던 토스증권은 한 달 뒤 해외 주식 거래도 개시합니다. 해외 주식 런칭을 9월 달 정도로 대고객 오픈을 생각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다음에는 자산 관리 해서 여러 가지 성향의 분들에게, 그리고 저희의 프로덕트 자체도 서비스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라든지 이런 거의 퀄리티를 이제 높여가면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토스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 런칭과 함께 해외 ETF를 선보이고 이후 국내 ETF와 펀드 등 간접 투자 상품까지 내놓을 예정입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몸집을 키운 카카오페이 증권과 토스증권은 토털 금융관리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며 기존 증권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영민입니다.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이 업계 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기자, 네. 이 새로운 매기가 등장해서 기존 증권사들은 좀 상당히 긴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매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과거 매기다, 과매기다, 신매기다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매기가 아니라 상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신생 증권사들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증권업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출범 5달 만에 토스증권은 가입자 수 400만 명, 또 아직 MTS를 출시하지도 않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가입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5개월 만에 국내 주식거래 계좌 수가 1,000만 개가 늘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토스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늘어난 거냐,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 고객 모으기 이벤트 같은 걸 최근에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네, 설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객 유치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이 가입자 수는 이벤트를 통해서 물론 말씀하셨듯이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벤트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봐야 하는 게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인데 토스증권의 경우 400만 명 중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카카오는 500만 명 중에 180만 명이 넘습니다. 이벤트로 유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고객들 상당수가 진성 고객으로 남았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100만 명, 180만 명이다.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 수준인 거죠? 사실 기존 증권사들도 100만 명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벌써 이제 기존 증권사 수준만큼 굉장히 올라왔다. 위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수수료 무료 정책 같은 걸 시행해서 고객들을 좀 이렇게 잠시 끌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 아니고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토스증권은 위탁 매매 수수료를 0.015%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벤트 형식으로 일정 기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 무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삼성증권이나 기존 증권사들이 이 평생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스증권 같은 경우는 0.015%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이 플랫폼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진심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벤트나 수수료 때문이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써보니까 쓸만해서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토스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MTS가 좋다라는 얘기를 네. 박 기자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네. 한번 설명을 해준 적이 있잖아요. 네.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소비자들 마음을 좀 사로잡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접근성일 겁니다. 네. 토스는 토스 앱 내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원앱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그만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카카오페이 증권은 카카오페이 플랫폼과 연계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말씀하셨듯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기능상으로 봤을 때 트레이딩만 가능하면 뭐 다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비슷한 것들 중 하나만 선택을 하자고 하면 나에게 맞는 감성, 내 취향이라는 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비슷한 식당인 것 같아도 뭐 단골 식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건 토스증권의 경우 이용자들의 성향과 이 요구사항을 정말 재빠르게 파악을 하고 공을 들여서 이 친근한 증권사 이미지를 가져갔다는 점이 포인트로 볼 것 같습니다. 가령 정말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증권사 앱에서도 물론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뭐 전일 대비 등락률 이런 식으로 말이 조금 어렵죠. 네. 근데 토스증권의 경우엔 만약 어제 알았더라면 뭐 만약 한 달 전에 알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같은 자료라도 직관적으로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또 비비고 만두가 잘 팔린다 이런 기사를 만약에 접했다면 비비고라고 검색을 하면 CJ 제일제당 주가가 뜨는 형식으로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식시장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주린이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소구하는 겁니다. 약간 좀 증권가의 애플 같은 느낌이 네. 드네요. 이게 이용자 편의나 감성적인 부분을 좀 공략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혹시 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네, 또 처음에는 너무 MTS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적다 이런 불만도 나왔습니다. 네. 뭐 가령 주린이도 봉차트 볼 수 있다, 봉차트 해주세요 이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봉차트도 반영이 됐고요. 또 ROE, 뭐 PER 등 이런 기업 재무지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강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사용자의 의견에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을 한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고 네. 앵커도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뭐 예전에 한 적들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뭐 가령 종목 정보 같은 거 알아보실 때 어디로 보통 보시나요? 뭐 종목 토론방 이런 네, 거는 맞습니다. 보통은 포털 사이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뉴스앤마켓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반응이나 분위기를 읽을 때 그 포털 사이트 말씀하셨듯 이 종목 토론방을 굉장히 자주 보는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예. 네, 토스증권에서도 이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을 해서 투자자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일종의 유대감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 점도 MZ세대에게 어필하는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작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도 투자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증권 정보를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도 서로 공유를 하고 한다고 그렇더라고요. 하고 예. 증권사 MTS에서 이런 종목 토론을 하는 경우는 사실 들어본 적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쪽에서 재밌습니다.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좀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뭐 아직 MTS가 없는데 네. 고객을 500만 명을 유치했다고요. 네. 선뜻 잘 이해가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그 카카오페이 혹시 사용을 하십니까? 특별히 사용을 하진 않는데. 예. 카카오페이를 사용을 하면 결제 같은 걸 하다 보면은 동전 모으기, 알모으기 이렇게 수수료나 뭐 이렇게 어떤 정말 적은 돈을 포인트처럼 이렇게 줍니다. 카카오 뱅크를 쓸 때 페이를 사용하면 네, 카카오 뱅크와 페이는 다른데 페이를 사용하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페이를 쓰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할 때 정말 적은 돈이지만 포인트처럼 포인트 개념으로 줍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펀드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바로 연계를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로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은 7월 말 기준 전체 계좌 개설자의 40%에 이르고 이 펀드 가입 계좌 수도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계신데도 네. 저처럼 이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기존의 상식을 깨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MTS가 네.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객 몰이가 되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MTS 그러면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죠? 네, 올해 안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뭐 편의성을 무기로 빠르게 네. 시장을 지금 잠식해 가고 있는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이 기존의 증권사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키움증권입니다. 네. 약 20년 전 IT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증권사로 출범한 키움증권은 당시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개인 투자자들을 크게 끌어모았습니다. 현재도 개인 투자자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 금융사와의 차별성은 좀 도태되고 신생 증권사들이 치고 나가면서 설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시다시피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이런 이유들로 이베스트투자증권과 SK증권은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혁신 증권사였던 키움증권이 이제는 차별성을 잃었다라는 네. 얘기인데 지금 이제 새로 나온 두 개의 증권사도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과매기 얘기를 계속 꺼냈는데 사실 토스증권이나 카카오페이 증권도 언제까지 신매기일 수만은 없습니다. 키움증권이 기존 증권사들과의 차별성이 사라진 이유를 보면 현실에 안주한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기존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여서 차별성이 사라졌다는 점도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토스증권의 강점으로 말씀드렸던 간편한 MTS나 가입하면 한 주 무료로 주기 뭐 이런 이벤트들은 일단 시장이 오픈되면 어디서든 따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삼성증권은 간편 투자 MTS인 오늘의 투자를 출시를 했고 매수와 매도 이런 단어들을 주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뭐 바로 투자, 팔기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토스증권과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네요. 또 KB증권도 직관적인 정보 전달에 힘을 쓰면서 간소화된 MTS를 현재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처음 혁신이 어렵지 그걸 따라하는 건 사실 이제 기술만 있으면 맞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뭐 친절한 MTS 이거 뭐 언제든지 타사들도 따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토스증권이 크게 인기를 끈 게 주식 무료 제공 이벤트인데 다른 증권사들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또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이마트24와 손을 잡고 도시락을 사면 주식을 주는 이벤트를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톡톡 튀고 신선하다 이런 신생 증권사 이미지가 가장 큰 경쟁력이자 생존력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시장에 계속해서 어필을 하려고 한다면 이 차별화와 혁신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린이들에서 나아가 이 주식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4050 세대까지 끌어모아야 이 수익성과 확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토스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분기에 해외 주식과 ETF 거래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인공지능으로 간접 투자 운영이 가능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도 구상 중입니다. 인터뷰 하나 보시죠. 그분들의 이제 니즈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기에 상당히 최적화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그다음에는 자산 관리해서 여러 가지 성향의 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라든지 이런 거의 퀄리티를 이제 높여가면서 시장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증권 또한 일단 연내 MTS를 출시하는 게 먼저겠죠. 또 투자 솔루션과 자문형 자산 배분 서비스 등 투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점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성 증권사들도 계속 혁신을 하면 물론 이제 경쟁력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겠지만 아마 속도가 문제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토스나 이런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는 혁신하는 속도가 이제 기성 증권사들보다 굉장히 빠를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좀 따라잡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보다 이 기존에 갖고 있는 다양한 금융 계열사들을 얼마나 이제 다양하게 연계를 해서 연계 영업을 잘 해내느냐 이 부분이 좀 승부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